고시원 5점 모두 수익 끌어올리고 성공한 원장이 실제 겪었던 수많은 누수와 방수, 경험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건 고시원은 누수에 정말 취약하다는 것과 경험한 내용과 어느 정도는 직접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기술자분을 정말 잘 구해야 된다는 걸 담아봤어요. 그 전에 먼저 얘기해드릴 유용한 팁은 재작년 인수한 고시원이 인수받던 날 2달이 안 되게 쓴 요금이 1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원장님이 저한테 수도요금 120만 원을 전달해 주시고 가셨어요. 제 데이터에는 없는 수도요금이라 누수가 있는지 전부 알아봤지만 누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알아보던 중 고시원 전입하신 호수들 세대 분리를 하면 기본금을 낮출 수 있다고 하여 13분을 세대 분리를 하고 2달 후 요금이 글쎄 3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4분의 1 가격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은 고시원 운영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드리고 전입세대에 열람을 한다고 얘기하고 전입세대에 수도세대 분할 신청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세대 분할 신고서를 주는데 그 서류에 전입세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도요금을 줄인 경우도 2번이나 됩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누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아주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전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형인 방은 방이 40개이면 화장실도 40개인데 확률적으로 누수 발생할 위험이 많아요. 그렇다고 미니룸은 누수가 없냐? 이건 또 아니에요. 발생 비중이 적을 뿐이지 처음에 운영한 고시원 잠금 바로 직전에 화장실 배관 누수로 아래층 매장 천장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100만 원대의 지출이 생기고 아래층도 피해를 봤답니다. 그래서 계약 시 매도 후 한 달 동안 매도자가 누수를 책임질 것이라고 계약서에 꼭 명시하세요. 이게 돈도 나가지만 입실자분이 살고 계셔서 진짜 너무 불편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도 쓰이고요. 저는 이제 처음처럼 놀랍진 않아요. 뭐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고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누수 수리 비용은 어떤 기술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저는 많이 알아본 결과 합리적인 비용을 요청하시는 기술자분을 만났지만 처음엔 진짜 많은 비용을 지불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었냐면 저희가 실제로 190만 원으로 누수를 잡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15만 원으로 해주신다는 분을 그 후에 알게 됐어요.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뒷목 잡을 뻔하고 내 선택이었지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미리미리 알아보고 번호를 저장해 두지 않으면 물은 떨어져 발은 동동 구르고 신경 쓸 정신이 없는데 최대한 빨리 오는 분을 먼저 구하게 되어 지출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2달 전 벽 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보니 결로였어요. 영하 10도 이상 되는 날씨여서 벽의 작은 틈새로 물이 얼었는데 방 온도에 의해 물의 녹으니 떨어지는 거였어요. 외벽 방수로 바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5만 원으로 동네 기술자분이 해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워낙 동네에서 좋은 분이라 항상 소액 비용만 받으십니다. 이런 경우도 출장만 나와도 2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결로를 완화하는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어제 해결한 건데 5층 천장 벽지에 물이 스며드는 곰팡이 자국이 생겼는데 결국 아주 소량씩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신축을 하시는 기술자분이 오셔서 6층 화장실 타일이 미세하게 깨졌다고 해요. 그 사이로 물이 새어나와서 타일 방수 작업과 배수관 쪽 마감 작업을 해주셨어요. 1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이것도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다른 업자분께 90만 원을 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자분들을 잘 알아두어서 적은 금액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최대한 속 쓰리지 않게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젠 실리콘과 백시멘트 작업은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창문을 닫아도 창문 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그친 날 창문 밖 테두리를 실리콘으로 쏘니 해결이 되었어요.
또한 얼마 전 저희 고시원 아래층 매장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게 평화로운 일요일날 아침에 건물 소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 오수관이 압력으로 인해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수관 뚫어주시고 1시간의 작업 끝에 일이 해결됐지만 전 매도자분이 누수 책임 특약 기간 있기에 해결해 주었고 아래층 사장님께 너무 죄송해서 홍삼을 선물해 드렸어요. 또 한 번은 아래층 천장에서 물자국이 생기길래 이게 아래층 누수이면 바로 위층 방을 오픈해야 할 때가 많은데 아래층은 물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사시는 분이 절대 협조를 안 해주시는 상황에 난감한 상황을 크게 겪었대었어요. 그 후론 계약사항에 문제 발생 시 방문 개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뒀어요. 이것도 여러분도 꼭 해두세요. 그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밤 10시에 작업하시는 분과 제가 가서 해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냉방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일은 정말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단열재로 바람 나오는 입구를 감싸서 처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주방 환풍기 쪽에서 물이 새서 호드를 통째로 교체했는데도 물이 새는 거예요. 기술자분이 오셔서 전부 봐주셔도 그쪽엔 배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보일러에서 심하게 물이 새서 아래 주방 벽으로 타고 내려가 결국엔 보일러를 고치니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 밖에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뒤 방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건 화장실과 방 사이 실리콘 방수 작업만 하면 되기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기 바닥에 물이 흘러나오는 건 변기와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를 꼼꼼히 바르고 스펀지로 다듬어 주어 하루 정도 말려주면 된답니다. 이 밖에도 화장실 타일을 깨고 누수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많은 누수와 방수 그리고 소모품인 수전과 호수 누수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저의 단단한 무기가 되었고요. 이렇게 다 나열을 해서 많아 보이지만 이런 일은 1년에 5번 안으로 전 지점 다 합쳐도 손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직접 해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나는 운영함에 있어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누수 관련 경험담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누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발생하였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인 비용을 말씀하시는 기술자분을 찾는 것도 진짜 좋은 꿀팁입니다. 저도 수많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소개받는 분들은 더욱 합리적이고 매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기술자분들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경험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올게요. 제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